지금 출석 체크를 어떻게 다시 해야 되나요, 지금? 할 필요 없죠? 네. 네, 그래요. 오늘, 지금 시간은 케이스 스타디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신경과 수업을 거의 질환별로 아직 안 나갔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일단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업저베이션 하고 그러면 그 질환 배울 때 더 재밌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개념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케이스 스터디는 내가 환자를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그 따라가는 입장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경학적 장애를 보이는 환자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케이스는 일단은 어떻게 이제 매니저한테 발견 케이스를 했는데 그래도 스트로크가 제일 흔하니까 네, 스트로크는 뭐 여러분의 뭐 가족이 스트로크 생길 수도 있고 지인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응급실까지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트로크 환자 위주로 이제 케이스를 했고 그래서 스트로크 환자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는 일단은 출혈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이면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할지 특히 이제 이거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이퍼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 때는 혈전용해제 치료를 한다.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적응증 그런 금기증을 알아야 되고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 환자에서 치료에서 일시점 어차피 스트로크 파트에서 이제 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케이스 위주로 어떻게 매니지 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오리엔테이션만 하면 스트로크는 이제 어큐트 페이스 시기에 따라 나누죠. 어큐트 페이스는 보통 일주 내를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6시간 이내는 하이퍼 어큐트 스트로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브 어큐트 페이스로 가고 크로닉 페이스 한 6주 이상 지나면 그렇게 시기를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하이퍼 어큐트 특히 페이스 어떻게 이제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느냐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대해서 하면 어큐트 스트로크는 이것도 메디컬 이머전시죠. 그러니까 빨리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 특히 6시간 이내라고 하면 특히 이제 6시간 이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혈전용해제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겠죠. 이걸 IV로 할 수도 있고 인트라 아트리얼로 할 수도 있는데 IV는 보통 4시간 반 이내에 치료 약제가 투여될 수 있으면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라 아트리얼은 이거는 근데 대신에 그 세레브랄 엔지오그램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환자 상태 그거를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고 인트라 아트리얼로 스롬볼라이티스를 투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시술을 하면서 검사를 하면서 그 스롬보스를 끄집어내는 이거를 미케니컬 스롬백토미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서 6시간 이내에 발생한 특히 이제 아무리 인트라 아트리얼이 아니고 메이저 스트로크 MCA나 IC가 오클루전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겠고 정맥혈전용해서 치료에 적응증이 되지 않는 환자 근긴 환자를 대상으로 특히 메이저 스트로크인 경우에 이제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롬볼라이티스가 근데 문제는 이게 섰을 때 당연히 혈전 녹여주는 역할이니까 제일 큰 부작용은 출혈이죠. 이스케믹 스트로크 왔는데 거기에 출혈까지 더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쓰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3개월 내에 헤드트라우마나 스트로크가 있었다든지 SH가 의심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ICH 스토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악성 뇌종양, 아테리오베너스 말콤의 애누리즘 뭐 이런 거 최근에 수술을 했다든지 그리고 BP가 너무 높다. 그럼 BP를 조절해야 되겠죠. 185에서 110 이상이면 현재 뭐 인터널 브리딩이 있다든지 마파린 코마딘을 쓰고 있다. 그리고 IN에도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와파린 쓸 때는 이제 IN의 수치 갖고 와파린 그 용량 그 작용이 되고 이제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항경부제 그 다른 뉴 오랄 엔티코아굴런트 쓰고 있다든지 헤파린을 쓰고 있는데 PTT가 올라가 있다든지 헤파린을 쓸 때는 PTT 갖고 이제 그 수치를 모니터링 하잖아요. 아니면 플레이트 카운트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출혈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글루코스가 너무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CT에서 이미 하이포덴스 체인지를 보이고 있다든지 3분의 1 이상 아니면은 또 이제 너무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하다 이럴 때는 오히려 경미한데 출혈이 있으면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잖아요. 스트로크 당시에 시저가 있었다든지 최근에 뭐 수술을 하거나 뭐 해모리지가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의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스트로크 시간에 아마 더 할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그래서 스트로크 환자에서 바스큘라 테러 이거 다 배웠죠 아나토미 바스큘라 그리고 지금 케이스니까 중간중간에 뭐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손들고 물어봐 질문해도 돼요. 메이저 아터리의 바스큘라 테러토리는 MCA가 제일 많은 영역에 살짝 연두색 그러니까 이제 프론토, 파리에탈, 템포랄 MCA 테러토리가 제일 넓어요. 그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에서 이제 메디 세레브랄 아터리 그게 제일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엔티리어 세레브랄 아터리는 주로 메디얼 부분 파란색 그리고 이제 포스티어 세레브랄 아터리는 주로 오시피탈 에리어에 이제 혈관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MCA 테리토리가 다 막힌다 하면 병변이 크겠죠. 아니면 IC에서 ACA랑 MCA가 다 나가니까 ICA 오클루전 그러면 병변이 크겠죠. 그래서 MCA 아터리가 막혀서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생겼을 때 MCA 테리토리의 슈피리어 디비전, 인피리어 디비전이기 때문에 담당한 영역 여기 이제 보면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도 있고 센서리 코텍스도 있고 여기는 이제 아이 필드 아이 무브먼트와 관계된 영역도 있고 여기는 이제 랭귀스인데 브로카 에리어죠. 브로카 에리어, 원익 에리어 다 담당하죠. 특히 그 랭귀스 센터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 레프트 MCA가 막히면 다 담당하죠. 그리고 이 옵틱 레디에이션 여기는 비주얼 필드 디펙트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MCA가 다 막힌다 가정했을 때 당연히 반대편에 위크니스 뭐 센서리 체인지 그리고 레프트 MCA면은 에이파지아 그리고 라이트 MCA면은 에이파지아는 없지만 대신에 라이트 쪽은 이제 니글렉트랑 관계되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ACA는 이제 안쪽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터 코텍스가 있잖아요. 근데 안쪽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영역도로 보면 주로 다리 쪽이 이제 안쪽에 위치하고 되니까 주로 이제 다리 쪽에 팔보다는 MCA는 팔이 더 위크해서 지금 팔보다는 다리 센서리 체인지도 마찬가지고요. 반대편에 프론탈 로브 릴리즈 사인 뭐 그리고 이런 침범 부위나 에이블리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환자는 이제 평가할 때 당연히 누르르직 이식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스트로크이 증상도 갑자기 나타나지만 진행하는 것도 갑자기 진행할 수도 있고 또 그 맨 처음에는 그 변화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링 하려면 증상을 모니터링 하면 어떤 스케일을 갖고 하는데 그거 많이 쓰는 게 NIHS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누르르직 이식하는 거 비슷해요. 멘탈 스테이트에 따라서 0점이면 얼버트한 거고 콤하면 3점 그리고 LOC 퀘스천에서 지금 몇 월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아무것도 대답 못하면 2점 커맨드 눈 떠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손 잡아보세요 그리고 게이즈 그러니까 아이볼 데비에이션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아까 MCA 테리토리 때 아이볼 데비에이션이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2점 비주얼 필드 디펙트가 있으면 컴플리트 하면은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거. 페이셜 위크니스 그리고 위크니스 파워에 따라서 이제 점수 나타나고 셀룰러 펑션 테스트, 센서리, 그다음에 랭귀지. 뭐 아파시아가 있으면은 뭐 심하면은 글로벌 아파시아 3점이 되겠죠. 디스아스리아 그리고 니글레트, 라이트 MCA는 니글레트가 반대편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레프트 MCA는 아파시아 나타나는 그런 거에 대한 점수를 매길 수 있어서 4점 미만이면 굉장히 마이너한 거죠. 별로 이제 0점이면 전혀 증상이 없는 거고, 근데 25점 이상이면은 시비어한 거고, 그거를 이제 점수를 매겨서, 그러니까 오자마자 점수를 매기고, 뭐 특별한 걸 하면 또 이제 점수를 매기고, 이제 그 경과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83세 남자 환자인데 랩트 사이드 위크니스랑 디스아스리아를 주소로 응급실로 왔어요. 여러분 응급실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보니까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인 분인데 10시에는 특별한 건 없었대요. 근데 이 12시 20분에 보니까 디스아스리아 랩트 사이드 위크니스 있어서 53분에 응급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거로상에서는 하이퍼텐션 말고 특별한 건 없었고 약물로는 아스피린, 하이퍼텐션 혈압약 먹고 있었고요. 바이탈 사이는 뭐 혈압은 152에 88, 다음은 특별한 건 없었고 뉴로직 이제는 해보니까 멘탈스는 약간 이제 환자가 갑자기 그렇게 생기니까 이제 마일드하게 많이 들어오진 않은데 그런 보였고 멘탈 펑션은 오리엔테이션은 유지됐고 랭귀지도 특별한 건 없었고 크레니얼 너브로 보면 약간 이제 페이셜 이프니스가 로어 페이스 레도 레벨 폴드가 좀 감소된 양상을 보였고 개그 리플렉스가 좀 떨어져 있었고 디스알스를 보였어요. 그리고 모터 파워를 보니까 랩트 사이드 이크니스가 있네요. 예. 그래서 그레이드 3. 그레이드 3면은 이제 들 정도는 되는 거죠. 센서리는 명확하게 체크하기가 힘들었고 패솔리티 브레스는 없었고 셀룰러 펑션 테스트도 이제 이크니스가 제대로 체크하기는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 환자의 프로블럼 리스트를 정리를 해보면 갑자기 랩트 사이드 이크니스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 발견한 건 12시 20분. 그러니까 응급실에 아까 53분 전에 왔다는 40분 전이지만 레스트 노멀 타임은 10시였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사이에는 언제 발생했는지 사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레스트 노멀 타임을 증상 발생 시간으로 잡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플랜을 정하는 경우고요. 과거력에서 하이퍼텐션이 있었고 약물 아스피린 그냥 고혈압 먹고 이런 상에서는 레프트 헤미파레시스가 있었고 디스아스리아 아까 전 누르즈에서 이거 빼먹었었나? 아이볼 데비에이션이 라이트 사이드로 있었어요. 네. 이원 랩트는 명확하진 않지만 딱 봤을 때 아이볼 데비에이션이 라이트 사이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다이고는 일단 서든 누르즈 데프시시니까 이제 당연히 스트로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스트로크는 명확한 경우에는 간별 질환이 별 필요는 없어요. 간별 질환이 필요 없는데 일단은 그 시간이 3시간 정도 된 거니까 하이퍼어큐 스트로크이죠. 근데 내추럴인지 이스케믹인지는 알 수는 없죠. 만약 이스케믹 스트로크라 하면은 MCA 테리어트, 왜냐면 아이볼 데비에이션도 있고 하니까 MCA 테리어트의 가능성이 라이트 쪽, 레프트 사이드 가능성이 많이 있겠고 그 외에 이제 간별할 때는 이제 시저가 있고 나서 그 대표시시 있을 수가 있죠. 그 토드 파렐레전 그런 경우는 간별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이포글라세미아나 그런 게 있을 때 뉴럴 대표시 있을 수 있죠. 하이퍼텐션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마이그레인에서 이제 뉴럴 대표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두통이 심하게 있겠죠. 이건 각각 개론 시간에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인 튜머는 근데 갑자기 브레인 튜머가 증상이 나타나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브레인 튜머가 있으면서 뭐가 이제 안에 해물리가 생긴다 그러면 간별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리고 SDH 그리고 간혹가다 컨버전 디스오더도 있어요. 근데 사실 스트로크는 명확하게 나타나면서 그렇게 간별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환자를 그렇게 딱 보고 이제 응급실에 오자마자 이제 플루이드를 이제 아이브 플루이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노멀 셀라인을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출혈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그래야 그거에 따라 치료 방식이 달라지니까 브레이스틱가 중요하고 네. 일단은 아까 지금 이야기하는 하이포크 스트로크잖아요. 그럼 스롬볼라이틱 세라피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랩들을 포함해서 기본 랩을 해야 됩니다. CBC, 플루이드 카운트 포함해서 글루코스, 일렉트로라이트, 레날 펑션 테스트, TPTT, 그리고 카디악 카디악 랩, 테스트, 에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NSS 스트로크 스케일을 보니까 멘탈 스테이트 약간 들어가서 잡아서 1점, 퀘스천 커맨드는 각각 하나씩만 돼서 1점, 그 아이볼 대비에 좀 있었기 때문에 1점, 비주얼 필드 데펙트도 그러면서 좀 약간 파절해서 1점, 페이셜 이크니스 그리고 레프트 사이드 이크니스에 대한 거, 네, 센서리는 약간 이제 평가가 어려서 1점을 주고 디스아제 그리고 니글레트도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13점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잡았고요. 이 케이지는
리듬이 있어 보이긴 한데 좀 명확하진 않네요. 이게 약간 이제 리드 떨리고 해서. 그래서 CT를 찍었어요, 일단.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찍은 거죠. CT를 찍었더니 뭐 출혈은 없네요. 그러면은 뭐 이스케믹 스트로크이겠네요. 출혈은 없는데 그 뭐 이상이 없는 듯 보이지만 약간 보면은 이 베이잘 강글리아가 약간 보면 여기 인슐라 코텍스 저기가 여기 왼쪽에 비해서 약간 인슐라 리본사인 이게 소실되는 거 뭔가 에이시메트릭하다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뚜렷하진 않네요. 테스트는 카디오메갈리 있었고요. 네. 랩은 보니까 이제 CBC에서는 플레이트 카운트가 약간 떨어졌지만 뭐 10만 9천 PTT는 뭐 큰 이상은 없었고 랩에서도 뭐 글루코스 폰에서 큰 카디악 에너폰에서 큰 이상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니셜 트리트먼트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환자는 아무튼 뭐 임팍이죠. 어큐트 세레브랄 임팍인데 그 중에서도 라이트 MCA 테러토리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큐트 세레브랄 임팍에 대한 매니지먼트 고려하는데 근데 응급실에 와서 이제 한번 평가를 하는데 시절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 로라제팜을 알고 해주고 오투 이나실 하고 그다음 이제 어큐트 세레브랄 임팍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환자에서 가장 적절한 급성기 치료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끝에부터 아까 4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그 3번. 그럼 2번. 1번. 일단 최소한 이 환자는 하이퍼큐트 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롬볼라이시스는 고려를 해야 되겠죠. IV로 할 수도 있고 인트라아트리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가 이제 83세인데 우리나라는 84 넘어가면 이제 IV TPA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올드 에이지가 아주 이제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아니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고 근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뭐 혹시 출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메이저 아터리로 생각이 되긴 했기 때문에 일단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인트라 아터리알 어프로치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면서 이제 일단 MRI 찍어 보니까 이게 디퓨전 이미지죠. ADC면 어큐트 임파기 때는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에서 하이 시그널 동일한 부위에 ADC면 떨어지는 소견으로 보이죠. 보면은 여기 이제 인슐라 일부에서 프론토 파니타에게 통해서 이제 대신에 베이잘 강글 안쪽은 좀 괜찮네요. 하이 시그널 인데스 보이죠. 라이트 MCA 토탈은 아니지만 MCA 테러토리죠. 퍼퓨전 웨이티드 이미지 하니까 그러니까 블러드 플로우랑 11분은 더 넓은 부위에서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디퓨전 퍼퓨전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MRA를 해보니까 MCA 프락상을 보이지만 디스탈부터 안 보이네요. 오클루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트라아트리얼 어프로치 해볼만 하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파이널 점수는 어큐트 MR에서 받은 라이트 MCA 테러트 임팍이고 이제 응급실 와서 심토매틱 시저가 있었고 일단 인트라아트리얼 어프로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홀리 인서트를 하고 그다음에 인터벤션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벤션을 보면은 이제 해보니까 여기 그 슈피리어 브랜치가 여기서 MC에서 나왔는데 여기 안 보여요. 네. 이거를 이제 여기 이때는 이제 스롬볼라이시스 인트라아트리얼 준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어차피 인터벤션 그 엔지오그램 하니까 스롬볼을 끄집어내는 스롬백토미를 했죠. 하고 나니까 여기 슈피리어 디비전 이제 보이는 거를 인터벤션은 이제 잘 된 거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이제 항상 이제 스롬볼라이시스를 IV로 하면 그 다음날 CT 팔로업을 해야 되죠. 했더니 헤모리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겼어요. 그리고 MRI에서 보였던 이런 이제 프론토 파리데리아 롤 비전 좀 남아 있고요. 바이탈 사인은 이제 뭐 크게 BP도 높지 않고 에너지스트로스는 그 다음날 뭐 이 헤모리지 트랜스포메이션 연관된 걸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어퍼 이스메 디크리스 좀 더 진행을 해서 14점, 그러니까 조금 더 1점 올라갔죠. 그래서 매니지먼트는 이제 노만셀 라이브 하고 오토나이즈를 하고 홀링 계속하고
뭐 올드해지고 하니까 뉴모니아 생기면 가래 잘 뽑아주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뉴트리션은 TPM 플루이드를 하고, BP 타겟은 트롬볼라이티스 테라피를 하고 나면 그 처음에는 180에서 105 이상은 되지 않겠는데 타겟을 보고, 메디케이션은 이제 이거는 레비트리아세타민 엔티컨버선트죠. 그 유지하고 스타틴 유지하고 엔티플레트 에이전트를 이제 써야 되는데 헤모리지 트레이닝이 있으니까 이제 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류하고, 그다음에 임상 경과를 보니까 5일째 이제 됐을 때는 이제 엘티브 피딩을 하고 베드사이드 PT도 하고 더 뭐 큰 변화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클로피드그램 엔티플레트 에이전트죠. 그걸 추가를 했고, 11일째 되는 시점에서는 일단 어베인 뭐 멘탈리티나 그런 게 더 좋아지고 10점 정도 좀 약간 호선치가 위크니스는 비슷했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이게 뚜렷하진 않았지만 이제 카디아 워크를 해보니까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도 있는 게 발견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매니지먼트를 고려를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입으로 이제 오랄 피딩도 하고 엘티브 대신에 앰플러드 PT도 하고 메디케이션으로 이제 엔티플레트 에이전트, 스타틴, 그다음에 엔티 컴퍼서팅 계속 유지하고 혈압약도 추가하고 무콜라이티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기타 약제 쓰고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있으니까 엔티 코아굴런트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팔로업 NICS 스트로크 스케일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베이나 이런 전반적인 컨디션들이 좀 좋아지면서 10점. 그래서 이제 한 15일 정도 됐으면 한 2주 정도 지난 거죠. 지날 때 CT 팔로우 해보니까 그 이제 더 범위가 커지지는 않았고, 프론토 팔레테리얼 루덴스티 리전 CT에서도 남아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에 대한 거 엔티코아굴런트 추가하고 재활약과 이제 트랜스퍼 하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했죠. 이 케이스에서 뭐 질문 사항 있어요? 네? 어떤 거요? 두 번째 CT가 예. 여기 이제 여기 로데스티 그대로 있는 거죠. 임팍이 왔으니까. 이 환자 아무튼 라이트 MCA 테리토리 일부에 이제 수피리어 디비전 그 임팍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CT가 맨 처음에는 주로 이제 헤모리지나 임팍을 감별하기 위해서 헤모리지를 감별하는 거죠. 근데 임팍일 때 그 CT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조금 CT에서 노르덴스에서 처음부터 나타나진 않잖아요. 한 몇 시간 이내에 CT에서 나타나다. MRI에서는 대신에 디퓨전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을 보이니까 어큐트 임팍일 때는 MRI가 좀 더 빨리 발견되는데, 이제 15일 지났으니까 그 부위가 이제 CT에서도 이제 로우 데스 스테이지로 보이면서 이 부위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찍었을 때는 이게 얼리 체인지는 CT에서 발견을 못하는데 대신 MRI가 좀 그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큐트 스트로크에서 이제 CT의 역할은 일단 처음에는 헤모리지를 감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부위는 이제 임상장사일 때 MRI에서 이제 디퓨전에서 어큐트 임팍을 확인하죠. CT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CT에서도 이제 그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라이트 MCA 테리토리 이후에 로덴스가 이거는 있는 거니까 정상은 아니죠. 이거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예. 네, 케이스 2 볼까요? 한번 케이스 1하고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이 환자는 이제 78세 남자 환자인데 라이트 사이드 이크니스로 왔네요. 11시 반에 발견이 됐고, 이 환자는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분인데 평소 거동은 불편해서 휠체어 인플레이션을 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던 분인데 8시에 그날 당일 뭐 정상적인 모습으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8시 반에 잠들었는데 11시 반에 깨웠을 때 일어나지 못해 오른쪽에 이크니스가 있는 것 같고, 묻는 말에도 대답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12시 1분에 왔습니다. 과거력에서 디스리피멘이 있고 디멘치아, 이제 바이폴라 디스오더 있었고, 약은 이제 고지혈증 약, 치매약이 동일폐질, 그 다음에 이거는 엔티사이코틱스랑 뭐 수면제 그런 걸 드시고 계셨네요. 자, 그럼 이 환자에서 증상 발생 시간은 어떻게 따져야 돼요? 1번, 2번, 3번.
11시 반에 발견을 했는데 네스트 노말은 8시 반이었죠. 그러니까 8시 반으로 따져야겠죠. 그 8시 반 기준은, 왜냐하면 하이퍼큐 스트로크에서는 모든 매니지먼트가 이제 시간이 얼마나 돼야 되게 그걸 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8시 반으로 기준으로 이제 해야 되겠고, 자 보니까 바이탈 사인은 BP는 180에 아니 130, 87이었고 하트레이 좀 올라가 있고, 그 누르기 전 했더니 이제 갑자기 메이저 스트로크인 경우에는 이제 약간 멘탈이 얼럿하, 대개는 스트로크 자체로 처음부터 멘탈이 떨어지고 그럴 건 없는데 이제 마일드하게 덜하지 않은 경우는 보였고, 랭귀지 리폼에서 보니까 아까 이제 대화를 했던 분이 묻는 말에 대답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판드 스피치도 없었고 또 어베이도 못하시고 컴프레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지가 있는데 글로벌 아파지아죠. 보니까 또 아이보 데뷔션 이분은 레프트 사이드도 있었고 라이트 사이드 이그니스가 있는데 그레이드 1, 전혀 못 움직이는 거죠. 바빈스키가 이제 오른쪽에 있었고요. 랩을 했더니 이제 뭐 랩상에서는 큰 이상은 뭐 글루코스도 올라가 있고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래서 NIHS 스케일을 따졌더니 이분은 이제 에로시 커맨드는 아파자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보 데뷔션 레프트 사이드 있고 그러면서 비즈빌드 디펙트도 약간 있고 오른쪽으로, 모터 유프니스는 그래도 1, 아파지아 글로벌 아파지아 이렇게 따져서 한 19점 정도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CT를 찍었어요. CT를 찍었더니 일단 출혈은 없네요. 네. 그러면 스트로크인데 이제 이스케미 스트로크이겠죠. 네. 출혈은 없는데 4시간 정도 찍었는데 잘 보면 인슐라 리본 사인은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소실돼 있고 베이잘 강근의 오른쪽은 더 명확한데 왼쪽은 좀 약간 불분명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요. 네. 약간 이게 변화가 있는 거죠. MC의 테리토리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도 조그마한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물론 CT에서 변화를 찾기 힘들지만 메이저 아터리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약간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체스트 AP 이렇고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도 있네요. 이 케이스 상에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 그 중에서도 임상 양상이나 그런 거 봤을 때 레프트 MCA 테리토리 생각되는데 베이잘 강글리아 경계도 불분명하고 보니까 아까 그 환자보다는 범위가 더 클 걸로 생각이 되죠. 하이퍼 어큐트 시기니까. 그래서 일단 이 환자는 그 시간도 맞잖아요. 그래서 스트롬볼라이티스 테라피를 하고 IV TPA를 했습니다. 물론 이 환자도 인트라아테리얼로 할 수도 있어요. IV 대신에. 근데 이제 메이저 그 베슬이니까. 근데 이제 제너럴 컨디션이 뭐 요양 그 장기전에서 별 좋지는 않잖아요. 나이는 아까보다 더 젊지만 그래서 IV TPA 적응이 되니까 썼죠. 그리고 MRI 찍었더니 디퓨전 이미지에서 보면 베이잘 강글리아 부위까지 서브코티카 포함해서 이게 MCA 테리토리죠. 하이 시그널 체인지가 이미 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퍼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도 그 부위에 이제 플로어나 이런 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MRA에서 보니까 ICA가 왼쪽이 안 보이네요. 오른쪽은 보이는데 아래쪽에서 더 이제 그러니까 거의 오클루전. 그러니까 이 환자는 뭐 인트라아테리얼 해도 별거 할 건 없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스롬볼라이티스 테라피를 한 경우는 항상 팔로우를 해야죠. 헤머지 트랜스포베이션이나 뭐 아까 그 환자는 약간 생겼는데 그 정도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제 ICG가 생기고 그럴 수 있으니까 크게 생길 수 있는 스틸 팔로우 했더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했더니 CT에서 덴스티가 더 뚜렷하게 보이죠. 왜냐면 범위가 크니까 CT에서도 확실하게 로우 덴스티가 LFT MC 테리토리에 보이네요. 그 다음날 찍었을 때 하루 정도 지나면 당연히 보이죠. CT에서 레프트 MC의 테리토리 임파블이고 TPA 치료 라이브를 했고, 그래서 이 환자 이제 노멀 셀램프를 유지하고 LTO 피딩하고 CT에서 뭐 헤멀지 트리트먼트 그런 건 없었으니까 엔티플레이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 환자는 병범 범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이저 아터리의 토탈 그 어클루전으로 인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임파도 오고 나서 이게 스컬 내에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브레인 이데마가 생겨요. 이게 생길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브레인 이데마 생기면 RCP 올라가니까 뇌가 허니션 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좀 관찰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올드 에이지고 그 전에 제너럴 컨디션이니까 아스트레스 유형이 생기지 않는지 그리고 프레스 쇼가 생긴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사인체 보니까 약간 멘탈이 뭐 그렇게 드라우지하다 그래도 있는데 멘탈이 드라우지해 좀 약간 플럭트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팔로우 브레인 MRI 디퓨전 했더니 그 부위에 뭐 뚜렷하게 이제 보이죠. 시간이 지나서 디퓨전에서도 MRI인데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오른쪽에 비해서 그 미드브레인 쪽 보면 약간 거의 다 있죠. 거의 미드브레인은 컴프레션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다 있죠. 혈압은 156에 77 정도 유지됐고 뉴로직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멘탈이 조금 더 드라우지해졌고 그래서 약간 브레인 이데마가 생기고 있구나 해서 이제 아이스펜스 마니톨 아이브를 추가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디컴프레스 크리닉토미를 계속 이제 브레인 이데마를 진행해서 허니션 하면 이제 어차피 사망하기 때문에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아서 14일째 이제 팔로우업을 했더니 이때는 이제 멘탈이 이제 좀 더 마일드 드라이즈는 다른 건 특별한 차이고 브레인 CT 팔로우업 했더니 여기 눌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없어졌죠. 그렇지만 로드 엑스체인지 더 뚜렷해졌죠. 그래서 이제 랩트 MCA 테러들이 거의 니어토탈 임파이고 ICA 오클루전,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있고 이 환자가 좀 약간 에스프레션 뉴모니아 생겨서 그것도 같이 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노말셀라인 플루이드 유지하고 그 뉴모니아에 대해 상생 치료하고 뮤클라이트 쓰고 피딩은 L2 피딩 그리고 베드사이드 PT하고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엔티 코아굴란트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태를 봤죠. 거의 이제 어큐트 메이저 지금 이제 케이스를 이제 메이저 스트로크만 이제 주로 본 건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일주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한 2주 정도 되면 상태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제 서브오큐트 크로닉 페이스로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스트로크 케이스를 했으니까 다른 케이스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되면 32세 여자 환자인데 2주 전부터 왼쪽 다리가 감각 이상하다 해서 왔네요. 네. 근데 처음에는 무릎만 그랬는데 특히 온도 감각도 떨어지고 2주 전에는 발목 부위까지 증상이 있고 이틀 전에는 그 다리 전체적으로 감각 이상해서 왔고 오른쪽 다리는 약간 근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 같고 과거로상에 보니까 그 전에도 양쪽 하지 T6 레벨인 하지 포함해서 이제 그 배꼽 부위가 T10 레벨이라고 볼 수 있죠. T6 레벨이라도 감각저하가 있어서 입원했던 적이 있고 저는 다이플로피아로 입원했던 적도 있네요. 그래서 뉴럴로직 기생을 해봤더니 크레니얼 너브는 특별한 건 없고 모터는 라이트 레그가 약간 이크네스 그레이드 4 정도 센서리는 다시 평가를 해봤더니 왼쪽은 T5 정도 레벨부터 감각이 떨어요. 특히 템퍼런처 그리고 본인도 이상 감각 파리스에 저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히퍼에세지랑 파리스 같이 있었고 DTR이나 그런 거 괜찮고 패솔리즈에서는 없었고 랩에서는 뭐 큰 이상은 없었고요. 자 그럼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로컬라이제이션 어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일단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센서리 레벨이 있죠. 대뇌 방구 같은 경우는 대뇌 방구가 디퓨저하게 오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레벨 그 반대편에만 같이 모터 센서 체인지가 같이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브레인 스템도 대뇌 방구랑 비슷한데 크레니얼 너브 사이이 더 많이 나오겠죠. 스파이널 코드 센서리 레벨이 있을 때는 스파이널 코드가 각각 서비칼, 소레스, 눈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레벨이 정해지겠죠. 센서리 레벨이. 말초신경은 그 말초신경 이제 하나만 포칼하게 오면 그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증상이 있는 거고 이제 뭐 어떤 인피리어리티 리레이션에서 말초신경이 전반적으로 왔을 때는
팔다리 다 대칭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말초신경 이제 강론에서 더 공부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일단 그 MRI 찍었어요. 스파인 MRI 찍었어요. 스파인을 찍었더니 사지탈 이미지에서 보니까 서비칼 에리어에 하이 시그널이 보이네요. 하이 시그널이 보이고 이넨스에서는 라이트 쪽에 약간 이넨스가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보면 그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제 감각하고 관계되는 건 주로 이제 템퍼러처, 페인 템퍼러처는 스파이널 살라미트랙이죠. 그런 게 지나가고 모터 파워는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그러니까 이제 로 지나가죠.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이미 이제 브레인 스템 메둘라에서 디커트에서 내려오니까 스파이널 코드에 변경이 있으면 동측이겠죠. 근데 이제 감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각 신경으로 들어가서 스파이널 코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스파이널 사람들은 디커트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이겠죠. 이 환자는 어차피 마이올라이티스 에키덴 세르브 퍼스라고 했는데 이 환자는 이제 진단은 이제 뉴로마이올라이티스 옵티카 스펙트럼 디소더 시신경 척수 범주 질환에 속하는 거. 나중에 아마 그 탈수 질환에서 부분에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더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포린 안티바디가 양성으로 나오고 그런 수련을 보였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스트로크가 제일 흔하니까 아까 이제 스트로크 환자 케이스를 이제 보면서 좀 조금 이제 그 정리를 하자 보면 스트로크 환자에서는 일단은 히스토리 테이킹이 중요하겠죠. 특히 시간이 언제 발생했느냐. 낮에 발생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클리어 컷하죠. 그런 경우는 상관없는데 이제 간혹가다 잠자는 동안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레프트 사이드 이클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게 퍼스트 오브너 타임이고 그 전날 잠자리 들어도 그게 레스트 오브너 타임.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요. TI는 발생 시간 간주하지 않고. 히스토리 할 때 최근에 스트로크나 아까 이제 특히 하이퍼 스트로크 환자는 스롬볼라이티스를 고려해야 되니까 스트로크, MI, 트라우마, 서저리, 블리딩 히스토리가 있는지 다른 동반 질환은 없는지 약물 특히 엔티코아굴런트 이런 것들 심통이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CT 질문도 했는데 사실 이제 어쿠트 스트로크에서 CT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헤모리지가 있는지 그거를 감별해야 그래야 이제 그걸 감별해야 일단 치료 방향을 결정하죠. 근데 이제 어쿠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 CT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메이저 아터리 테리토리 임팍이 있으면 조금 변화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퍼덴스 MCA 사이언에서 스롬보스가 MCA 맞고 있으면 이게 하이퍼덴스하게 보일 수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약간 몇 시간 더 지나면 덴스 체인지가 보일 수도 있죠. 약간 여기 보면은 하루 정도 지나면 더 뚜렷하고 레프트 쪽에 덴스 체인지가 보이는데 그런 덴스 체인지가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 메탈 화이트 메탈 경계가 오른쪽에 비해서 확실히 경계가 좀 불분명하죠. 그런 식으로 MCA 테레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렌티폼 뉴클레우스 보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경계가 불분명하죠.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인슐라 리본 사인 오른쪽은 잘 보이니 여기 왼쪽은 소실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MCA 테러피라면 그런 CT에서도 변화가 보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헤모리지가 있는 점인지 확인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급성 허혈성 뇌출혈인데 혈압 치료 보면 뇌졸중이 오면 처음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혈류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뇌혈 자동 조절에 상실된 경증 혈류 공급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떨어뜨려주는 거 가지 않아요. 되게 이제 수일 지나면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혈압이 이제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너무 높으면 혈압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20에서 120 정도는 그냥 좀 경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높으면 혈압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메디컬 컨디션이 동반되어 있다. MI나 하트 페일리어, 에어티 다이세션, 하이퍼텐시브, ARV 이런 경우는 당연히 혈압 조절을 해야죠. 이것도 메디컬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트로크에서 가장 퍼스트 초이스는 이제 숏 액팅 IV 제제.
급격하게 계속 떨어져주면 안 되기 때문에 대개는 베타블로가 라베트로 10 내지 20mg을 아이브 해줄 수 있고, 또 혈전 용해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좀 더 혈압 조절이 필요하죠. 치료 전에는 185에서 110 미만으로 유지하고, 치료 후고 나서 24시간 동안은 180에서 105 정도는 넘지 않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 봤는데 그 메이저 아터리가 막혀서 이제 임박이 왔을 때 범위가 크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 MCA나 IC가 다 막힌 경우, 그런 말리그넌트 헤미스피어 임박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일 우려되는 게 워낙 병동이 크기 때문에 세레브랄 이데마가 발생하면 그 허니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뇌 부종은 뇌수조 발생 2 내지 5일, 특히 2, 3일째 제일 심해요. 아까 그 환자도 보면 한 4일 정도 후에 이제 MRI 팔로우하고 멘탈도 좀 약간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의심이 되면 필요하면 디컴프레스 서저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음칼 허니션을 시사하는 소견들을 잘 봐야 돼요. 그 병변이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식 떨어지는 것도 뭐 당연히 ICP 올라야 그럴 수 있고, 그 외에 MCA 임박인 경우에 이제 아까 그 허니션 되면 미드브레인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미드브레인에서 오클림프트 너브가 나가죠. 그쪽이 이제 컴프레션 되면 퓨필 사이즈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동측에 라이트 퓨필이 떨어지면 퓨필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미드브레인 세레브럴 트렁크 쪽으로 지나가죠. 거기가 더 눌리니까 반대편 익스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눌리다 보면 반대편 세레브럴 트렁크도 눌리니까 컨트라라테럴 헤미파레스가 아니라 입시라테럴 쪽도 헤미파레스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이제 특히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레브럴 이데마가 진행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미징 팔로업도 하고 그 이데마 컨트롤이라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오늘은 케이스 스타디니까 일단 신경학적 장애를 가진 한 대표적인 제일 흔한 게 사실은 스트로크이긴 하죠. 응급실에 오는 경우에 신경학적 장애를 가지고 응급실에 오는 그걸 주로 봤는데, 그런 환자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어큐 스트로크 환자에서 이제 평가해야 될 거, 그리고 이제 진단했을 때 특히 하이퍼어큐 스트로크 환자들은 이제 스룸볼라이틱 세라피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응증, 근기증 알고, 또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 혈압 조절은 어떻게 주의해서 무조건 혈압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 거죠. 어큐트 스트로크에서는. 그리고 이제 병변이 큰 경우에는 이제 세레브럴 이데마가 진행할 수 있다. 그런 것들 매니지먼트. 다른 이제 올드에이지가 많으니까 아스피레신이나 프레스포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볼 수 있겠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케이스 질환 수업 안 하고 들었는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냥 오늘은 그냥 한자를 따라하면서 본다고 생각하고, 각 질환에서 배울 때 그러면은 이제 조금 생각하면서 같이 적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면도 각각 배우고 나서 이제 한자를 보려면 오히려 정리가 안 됐는데, 일단 보고 나서 이제 각 질환에서 이제 특히 스트로크 파트랑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 뉴로마이오티카 케이스인데, 이제 스파이널 코드 쪽 지금 배울 때라든지 탈수 질환 할 때 더 보면 될 것 같네요.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좀 일찍 끝낼까요? 네, 끝내는 걸 하죠. 네, 그래요.